네. 요거 좀 줄여주실래요? 예, 예, 됐습니다.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진행하죠. 네, 언제 갔다 왔어요? 사당역에서 방금 왔습니다. 시간이 돼요? 네. 아, 얼마나 걸렸어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구나. 네. 덜 막힌 모양이네요, 네. 그래도. 네. 네. 아니, 조금 아까 일부에서 서효정 기자는 사당동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모르는 분들은 이거 녹화했나 보다라고 하실까봐. 네. 정재우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세 번째입니다. 미안합니다. 나이든 티를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그 버스 대란, 근데 아직 대란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죠. 일단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그냥 뭐 이걸 경험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버스 파업은 있진 않았었어요. 제 기억에. 네. 그죠? 극적으로 그 직전에 이렇게 좀 타결이 된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새벽 6시부터 파업이다 하고 협상 시작해서 뭐 새벽 한 4시쯤에 잘 해결이 된다라든가 네. 그런 걸 좀 많이 봐서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잘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노사협상 문제가 아니어서 네. 지금 52시간이 걸려 있는 거고 정부나 지자체까지 껴있기 때문에 경험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네. 실제로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까지 혼자 다 해버렸네. 취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제 생각이 아주 틀리진 않은 거죠. 네, 그 노조에서도 극적 타결이 된 경우가 많아서 네.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열어놓기는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밤새 어쨌든 결정이 돼봐야 이번에도 알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겠죠. 했습니다. 예. 원래는 내일 자정까지 결론을 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게 내일 또 경기도 쪽은 10시부터 그 노사 조정회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있어서요. 밤에? 네, 밤 예.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그걸 왜 밤에 할까요? 좀 일찍 하면 안 될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시간이 좀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서울은 오후 3시에 합니다. 근데 그렇구나. 경기도만 밤에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연동이 돼 있대요. 네, 뭐 광역버스는 당연히 연동이 되는 건데 네. 특히 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네.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통합환승제라는 건데 예. 경기도에서 탔을 때 이제 환승해서 서울에 가게 되면 저희가 보통 환승하면 별도의 요금을 뭐 더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경기도에서 낸 요금으로 그 뭐 거리에 따라 약간 추가 요금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총 수익을 경기도랑 서울이 그 거리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 200원 정도 올린다고 해도 그게 서울로 환승을 해버리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서울에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거는 우리만 올려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좀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 대구는 오늘 잘 해결이 됐다고 그러던데. 네. 네. 예. 아까 모르는군요, 대구. 네, 대구가 막판에 또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연결 들어가기 얼마 전에 직전에 그게 바뀌었어요. 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거 우리 이용자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이 두 기자는 주로 서울 수도권을 취재하고 있고 대구는 윤두열 기자가 취재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두열 기자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토스를 안 해주면 직접 토스를 안 해주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저는 토스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정년을 좀 연장한다라든가 네, 그리고 임금을 4%? 네.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올리는 선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는 모양이죠. 네. 다른 데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갈게요 이제. 제가 빠져야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됐네. 네, 그리고 제가 자, 수고하세요. 오늘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오늘 원래는 서유정 기자가 저희랑 영상 통화를 하기로 돼 있었죠.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스펙타클한 저녁이었기 때문에. 아, 제가 원래는 이제 이 광역버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 아침부터 경기도에 있었어요. 네. 경기도청에서 또 긴급 간담회가 있었고 네. 그 옆에 도의회 건물에서 또 민주당 도의원들과 버스 노조 관계자들이 만난다고 해서 아침부터 경기도 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뉴스룸 메인 연결을 그 광역버스가 멈춰있는 공영차고지 쪽에서 수원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기가 시간이 너무 빠듯하니까. 네, 수원이 너무 멀다 보니까 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당역 쪽에 가면 이 광역버스를 실제로 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쪽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바꾸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오늘 그리고 MNC 연결할 때 뒤에 실제로 버스를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의 모습도 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고 네. 혹시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봤나요? 시민들 이야기를? 아, 시민분들, 제가 거기 도착을 했을 때, 네. 이제 시민분들은 당연히 이제 저한테는 뭐 이런 게 이제 파업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반응이셨고, 네. 그러고 사실은 파업이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네. 요금 아까- 인상도 되게 네, 걱정을 요금 많으신 인상에 부분일 것 대해서도 같아요. 좀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렇죠. 그냥 당장 다가오는 건 일단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건 요금에 대한 문제일 테니까. 네. 네, 그럼 좀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볼게요. 버스 파업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정지호 기자가 할까요? 네, 저희 좀 정리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52시간제가 이제 지난해 7월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제 버스는 특례 업종이었기 때문에 제외가 돼 있다가 네. 이제 52시간제를 버스도 도입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드니까 네. 이 임금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든 정부든 좀 보전을 해달라. 네. 이게 좀 핵심적인 주제.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은 다르잖아요. 52시간이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네네. 그것도 좀 국토부가 지난주에 이제 대응을 했을 때 이제 전부 52시간제를 지키고 있는 이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일일 2교대제를 하고 있어서 이제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사님들 말을 들어보면 네. 뭐 탄력 근로제 같은 거를 아직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한 주에 54시간을 넘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 52시간에 맞추는 건 아니다. 그만큼 이제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직전에 좀 뉴스를 받았던 게 간접적인 지원 방안들을 몇 가지를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토스를 받아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그 연결 들어가기 얼마 전에 토스를 받았는데 네. 그 문제도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또 좀 이제 파업을 앞두고 그 대책을 내놓은 건데 네. 사실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이 노조 측이라던가 사측도 그렇고 네. 그 경기도 저는 이제 경기도 쪽을 취재를 네네. 했으니까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금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은 정부가 그런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사실 그게 파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이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뭐 인프라를 좀 지원을 한다던가 네. 광역버스 이렇게 통합 체계에 조금 더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방안들은 사실 좀 장기적인 방안이고 네. 사실상 이제 노조에서 느끼기로는 이 500인 이상 기업에 네. 그 임금 노동자들 임금 지원하는 그 대책을 네. 원래 이제 기존에 1년을 지원을 했었는데 2년으로 확대한다 이런 방안이 아까 전에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거가 사실상 그나마 네. 좀 유의미한 대책으로 느껴진다라면서도 사실 그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 대책이 얼마나 그 좀 실효성이 와닿게 있네. 느껴지는지는 좀 아직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아까 버스 요금 인상 문제가 서울과 경기 지역이 좀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어느 한쪽만 올리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버스 요금이 책정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버스 요금이 책정되는 예를 방법이요. 들면 네. 시내버스가 있고 서울 네. 시내버스가 있고 네, 광역버스가 그렇죠. 있고 아. 그리고 환승제도 같은 것도 네, 있고 네, 네. 다 설명해드리긴 어렵겠지만 그쵸. 아무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으로 그쵸. 올리기가 어렵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저희 이제 좀 알아보면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요금을 결정을 하고요. 네. 광역버스 등 다른 이제 그 지방을 오가는 그런 버스들은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입장은 우리가 그 요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한계가 네. 있다고 하는 게 네. 이미 광역버스나 다른 노선들은 우리가 올릴 만큼 올렸다. 지금 이제 올릴 거는 시내버스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지자체에 너희가 올려라. 시내버스 올릴 권한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네. 너네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요금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에 마지막으로 버스 요금 인상이 그렇죠. 됐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어차피 이번 문제와 관계없이 요금을 올릴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토부 입장은 음. 그렇게 좀 요금 올릴 때가 됐다라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올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금이 올리면 한 200원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대구는 어쨌든 파업 결의가 철회가 됐다고 했고 다른 지역 상황은 전해지는 분위기라던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의 대책이 좀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네. 뭐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왜냐면 이제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많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네.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적자를 감수한다면 뭐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조금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 네.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버스 회사의 적자를 일정 부분 그 지자체에서 좀 보전을 부담을 해주는 하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서울은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있고. 부산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는 거의 한 6개 음. 정도 지역은 이미 준공영제를 음. 하고 있는 지역이다. 네.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52시간을 적용하더라도 아, 뭐 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왜냐면 없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혹시나 이제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네. 물론 아직 확실하게 파업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어떤 방안들을 세우고 있나요? 이게 지자체에서 이제 그 뭐 대형 버스라던가 이런 회사들이랑 좀 연계를 맺고 대신 운행을 하도록 대체 한다던가 운행수단을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네. 그런 걸 이제 좀 증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겪었던 대중교통 파업이 지하철 파업이었나요? 네. 2017년에? 고선 파업도 있었고요. 네. 그때 기억나세요? 어떠세요? 저는 제가 고선을 타지는 않는데요. 제가 그때 국회 쪽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서 네. 한번 타봤는데 그날 아침이 진짜 지옥 같았어요. 그게 그쵸. 막 지옥철이죠. 이게 전혀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조 조합원이 아니신 버스 기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모든 버스가 아예 올스탑 이건 아닌데 네. 확실히 엄청 많이 줄어드니까 음. 한 버스에 타게 되는 승객도 너무 많아지고 시간들도 엄청 늘어지니까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약속 시간이라든지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어난다면. 내일 또 급박한 뉴스들을 저희가 많이 보도해드릴 것 같고 서유정 기자도 아마 현장에서 또 보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내일 뭔가 경기도 그 노사조정회의, 뭐, 거기 열리는 거기 아, 가서 맞아요. 하지 네.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밤에. 네. 예언을. 네. 아 맞아. 그리고 오늘 그 경기도 아까 거기 회의하는 데서도 간담회에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 분위기도 좀 전해주면 좋을 것 아, 제가 간담회를 갔었는데 간담회가 이제 비공개여서 네. 들어가지는 내용을 들을 수가 못했는데요. 없었죠. 예, 그게 이제 경기도의 실무 과장들이랑 이 버스 노조 관계자 그리고 사측 대표단 네.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모이는 자리였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봤을 때 이 경기도 쪽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문서 자료에 좀 이제 향후 일정 이렇게 해서 그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계획 아. 수립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길래 네.
저는 이걸 그러면 이미 기정사실화 이미 거. 요금 네. 인상이 전제된 것 아닌가라고 제가 의문을 품었었고 네. 사실 지금도 좀 궁금하기는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전화를 해서 경기도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뭐 똑같아요. 우리는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 서울이 올리지 않는 한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그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을 누가 먼저 얘기를 할 것이냐를 놓고 사실 좀 각자 미묘하게. 예, 그렇게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오늘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있다 보니까 네. 나서서 이제 요금 올리자라고 얘기하기가. 말을 지금 잘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재원 마련을 사실 할 수 있는 방안은 요금 인상밖에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누가 먼저 얘기를 할지 조금 그게 좀 난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다음 코너. 네. 네. 누가 읽어줄까요? 서유정 기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서유정 기자 30분 만에 지하철 타고 오셨나요? 라고. 네. 저희 회사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다가 네. 네. 마음에 드는 정말 빠른 서유정 기자님. 서유정 기자님 홍길동. 길이 뻥뻥 뚫리더라고요. 네. 유예 기간 1년 동안 버스 회사가 아무 준비를 안 했다는 의견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52시간은 근데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니까 네. 그 기사님들도 말하시는 게 왜 정부에서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냐. 맞아. 그리고 1년 전에도 이제 비슷한 대책, 오늘 이제 음. 광역 환승센터라든지 뭐 이런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좀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52시간이라는 게 아무래도 예정돼 있었던 만큼 모두가 네. 좀 더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네. 사실 그 특례업 중에서 제외할 때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 만큼 그쵸, 저희도 좀 준비를 이랬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버스 파업, 저거 버스 파업 하루만 하나요? 네, 이런 어디- 댓글이 네네네네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했던 파업들은 뭐 강릉에서 버스 파업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뭐 네. 대전이나 광주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 건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네. 한 10여 일 정도 하고 끝났었거든요. 시내버스 이전 개별 지역별 파업도. 그래서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협상이 잘 타결될 때까지는 뭐 더 오래, 훨씬 더 오래 갈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있겠죠. 셈이죠. 네. 네. 그리고 유동엽님께서는 파업을 하면 규모가 대충 얼마 정도 되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이게 지금 전국 9개 지역 네, 이제 그쵸. 대구가, 예, 대구가 빠지니까 빠졌으니까 네. 9개 지역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 제가 대구 쪽 그 버스 대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전국에 2만 대 정도가 맞아요. 2만여 대라고 멈출 제가 거라고 보도를 해드렸죠. 합니다. 저도 네. 그 노조 분께 여쭤봤는데 전체 기사님 중에 한 2% 정도만 운행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타격이 큰 셈이죠. 2%면 네. 그리고 지옥철을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산돼서 또 몰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럴. 저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좀 어. 무섭습니다. 어떻게 안 하나요? 되기를 이제 바라고 어떻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파업이 되면 뭘로 출퇴근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멀리 홍주성, 돌아오더라도 네. 지하철로. 홍주성님께서 서유정 기자님 연결하는 장소에 사람이 많으면 눈앞이 까마득해지나요? 저의 해명 기회를 주셨네요.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전에 연결을 할 때 이게 제가 원래는 그
줄이 엄청 길었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짧아졌어? 네. 이게 이제 퇴근 시간이 점점 바뀌네요. 지나면서 네. 8시까지만 해도 줄이 굉장히 길어서 좋다. 좋다. 사람이 엄청 많다. 네. 했는데 8시 한 4분, 5분 이렇게 지날수록 줄이 너무 줄어들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가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1차로 당황을 했고 네. 2차로는 이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네. 대책과 대구 파업 소식이 너무 갑자기 뒤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들어왔죠. 제가 이제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려다 보니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예. 너무 상황들이 급박하게 상황이 막 너무 들어왔어요. 그렇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고 오, 굉장히 이거는- 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좀 질문.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비슷하게 중고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는 네. 저는 들었는데요. 저도 음. 구체적으로는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 게 있다고는 저도 노조나 또 국토부 통해서 들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네. 저도 한번 그게 사실은 저도 방금 생각이 났는데 그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런던이나 네. 파리 같은 좀 유럽 선진국 그러니까 이런 버스 체계가 잘 되어 네. 있다고 이제 손꼽히는 그런 나라들은 그 요금 그 버스 이제 운영하는 재정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요금에서 들어가는 비율이 30에서 55% 정도래요. 맞아요. 근데 저희만 봤어요. 해도 서울시가 90%가 다 맞아요. 요금으로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재정이 조금 받쳐줘야 된다. 요금에 너무 기대는 그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 버스도 파업을 하는데 포함이 되는지 마을버스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되는 아닌 것으로 걸로 네,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네,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거의 해결을 해드린 것 같고요. 정지호 기자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 잘하신 서유정 기자님 말이 술술 나오네요. 역시 말을 잘하시네. 베테랑은 달라도 다르네요. 어머. 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똑순이 취재하겠습니다. 기자님이라고 많이들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 내일 또 눈앞이 까마득해지지 않는 네. 상황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내일 또 이 두 기자의 활약을 네.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런 건 없네요. 지금 촬영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면 늘 그 팩트체크 소셜 라이브를 하면 네. 여기 댓글에 이래서 5대0 5대0 하는구나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팩트체크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 나경 선배한테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나경 선배는 네. 보통은 버스를 이렇게 따로 이용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아, 그럼 저 버스 이용하죠. 아, 그러세요? 네, 아, 당연히 이용하죠. 정말. 아, 네. 알아보고 막 아, 사인 너무 요청 유명하셔서. 저보다 오히려 서효정 기자가 세상에서 많이들 알아보시고 다가오실 것 같은데. 저는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면 차창밖을 보면서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하철은 사실 창밖에 볼 게 없잖아요. 그쵸. 어느 일정 특정 구간만 빼고는 네, 네. 아. 많이 이용하는. 정재우 기자는 출퇴근을 네네. 한다 그랬고. 네. 저도 웬만하면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그쵸, 더 좋아하는 버스가 편이에요. 좋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경험을 지하철이 역까지 걸어 내려가야 되고, 그런 갈아타야 기대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근데 좀, 사실 네. 지하철이 가장 빠르긴 하지 않나요? 아,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끝났나요? 질문을 아, 재밌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내일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